대량 구매로 인한 생활용품의 낭비는 엄청나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살아보고 때로는 마트를 의도적으로 쉬어보고 그래도 생활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지속하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 생활비가 줄면 숨통이 트인다. 미니멀 키친. 소비자들은 왜 대용량 냉장고를 원하는 것일까? 매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남자 1. 용량이 큰 걸 원한다. 아무래도 가족들 수가 많아지고 들어가는 물건이 커지니까. 여자 1. 문 하나짜리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큰 문 하나를 자주 열게 되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제품은 양쪽 문이라 더 효율이 좋고 편리할 것 같다. 남자 2. 음식물이 많잖아요. 냉장고가 자꾸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정 가족이 늘고 살림이 커지기 때문일까? 한 전문가는 오히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구성원은 줄어들고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냉장고가 대형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기현상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쯤 되면 깨달음이 온다. 가족이 늘어난다거나 음식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것은 2차적인 이유다. 자꾸 커지는 진짜 이유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하다. 너무나 많이 팔고 너무들 많이 사들이기 때문이다. 냉장고의 대형화. 그 주된 원인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있다. 대량 소비는 미국의 발명품이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심이다. 그들은 대량 생산된 식품을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원가를 낮춰 더욱 싼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게다가 대형 할인점은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 주로 고속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가기도 쉽지 않으니 얼핏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서 쟁여둔다. 먼 거리감이 대량 구매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런데 이런 미국식 대형 할인점이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한국에 상륙했다. 할인 판매라는 단순한 문구보다 한정 판매, 오늘만 이 가격, 1+1 등의 조건을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게다가 웬만큼 넣어서는 차지 않을 만큼 쇼핑카트는 충분히 크고 천천히 쇼핑을 즐기도록 느린 박자의 음악을 들려준다. 살까 말까 갈등하다가도 어차피 쓸 물건이니 쌀 때 사야지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다. 그렇게 사들이다가 계산대 앞에서 아차 하며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싸게 잘 샀다는 생각이 한 번의 좋은 기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싸게 샀다는 생각은 횡재한 것 같은 쾌감을 주는데 그렇게 뇌리에 새겨진 쾌감은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른다. 그리고 그 쾌감을 계속 맛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대형 할인점을 찾게 된다. 쾌감을 쫓다 보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쟁여두고 또 쟁여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량 소비. 그 레일의 끝에는 속이 터져나갈 듯이 꽉 찬 거대 냉장고가 버티고 서 있다. 냉장고 음식만으로 살아보는 방법. 1. 냉동실과 냉장실에 어떤 음식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음식 재료 목록을 작성한다. 2. 너무 오래되거나 상한 음식은 버리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서 반찬통에 넣는다. 이때 버린 음식은 음식 재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음식 재료 목록은 냉장고 앞에 붙이고 반찬통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는다. 이때 내용물의 이름표가 반드시 보이는 방향으로 넣는다. 4. 냉장고의 음식 재료로 해먹을 수 있는 식단을 짠다. 5. 식단대로 식사하고 다 떨어진 음식 재료는 목록에서 삭제한다. 6. 목록이 충분히 삭제될 때까지 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견딘다. 파, 마늘 등 최소한의 양념류는 구매해도 무방하다. 냉장고에 음식이 3분의 2가 차 있으면 그만큼 전기세도 많이 들어요. 살 때는 다 먹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계획이 없던 것을 사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먹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아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를 채우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먹고 치우라고요. 가끔 음식 상한 거 볼 때마다 저도 같은 생각은 하죠. 이걸 다 살 때는 분명히 먹으려고 사놓고 다음엔 사지 말아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해요.
그들의 소비 습관도 달라졌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사지 않다 보니 사고 싶은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는 절제의 마음가짐을 익힐 수 있었다. 물론 그 절제력은 가게에 충실히 반영됐다. 40일 동안 세 식구의 생활비가 62만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냉장고 음식만으로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냉장고의 변화뿐 아니라 주도적인 소비의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유익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어떻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다 조금씩 줄여보자. 소비 전반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쫄쫄 굶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보자.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쇼핑 횟수를 줄이는 거다. 횟수를 줄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적어서 목록으로 만든다. 그러면 1년은 쇼핑을 안 해도 생활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 마트를 아예 안 가고 버티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소비를 줄이는 가장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형 할인점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들고 우선 집어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런데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면 우선 자주 가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대형 할인점에 가면 당장 필요가 없어도 미리 사다가 쌓아두고 쓰게 된다. 치약도 왕창 사서 막 쓴다. 그런데 신기한 게 치약이 조금 남았을 때 하나씩 낱개로 사면 정말 끝까지 쓴다. 대량 구매로 인한 생활용품의 낭비는 엄청나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살아보고 때로는 마트를 의도적으로 쉬어보고 그래도 생활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지속하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 생활비가 줄면 숨통이 트인다. 아, 이걸로 저축도 하고 부채도 갚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진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은 그 정도만으로도 개선될 가구가 꽤 된다. 사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싸니까 사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제값 주고 사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자 하면서 자기의 소비 원칙과 패턴을 지켜야 한다. 막상 보니까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생활비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냉장고 비우기를 권하는 이유는 중상위 계층의 음식 재료비, 그러니까 식비 지출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냉장고 크기는 커지고 그 속에 음식 재료가 가득한데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결국엔 잔뜩 냉장고에 쌓아두고서 외식하러 나가고 제대로 냉장고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음식 재료를 구매하러 가는 이런 식의 행동을 보면 지금 뭔가에 홀린 듯이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말 뭔가 먹고 싶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3, 4인 가족의 경우 따져보니까 약 8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 버려둔 음식들까지 다 먹으면 40만 원 정도면 해결된다. 결국 40만 원이 새나가버린 셈이다. 불쑥 솟아나는 소비의 충동을 억누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스트레스를 없앨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벤트를 위한 지름신 통장을 만들라고 권한다. 나도 지름신 통장을 만들어 6개월에 한 번씩 사용한다. 소비라는 게 되게 허무하다. 일상적 소비가 많으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일상은 가난하게 그리고 이벤트는 크고 풍요롭게 구분한다. 어떤 건 지독거리만큼 안 쓴다. 일상에서는 궁상을 떨지만 가령 여행 가서는 안 그러는 거다. 일종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사치를 불릴 만한 소비의 대상을 정해놓는 거다. 가급적 이벤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써야 기억이 남으니까. 어떠셨나요? 미니멀 키친이라는 책이었어요. KBS 과학카페 냉장고 제작팀이 지었고 애플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땅이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 살면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트 갈 때도 진짜 무슨 재난을 대비하는 것처럼 특히나 또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혼자 살 때랑은 완전 다르게 진짜 음식을 냉장고에 챙겨 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동네는 진짜 없는 게 없는 프랜차이즈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막 엄청 시골에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집에 쟁여놓지 않아도 뭐 하나 떨어지면 솔직히 진짜 어떤 경우에는 뭐 집 앞에 슈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형 마트도 무슨 한 5분, 10분만 걸어가면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퇴근할 때 지하철역 이런 곳에 들러서 장 봐서 집에 가도 되는, 그러니까 가게가 막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량 구매라는 게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에서 진짜 그렇다 공감이 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양문형 냉장고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친구 집 갔을 때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냉장고 성능이 뭐 얼마나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자취할 때도 냉장고 그거 한 칸짜리 아시죠? 진짜 조그만 거. 그거 하나로 썼었고, 외국에 나가서는 항상 냉장고 없이 살거나 냉장고가 이렇게 옵션으로 딸린 집, 지금 집도 가구가 완비된 곳이라서 그냥 제 물건은 별로 없는 냉장고도 제공하는 걸 쓰는데 그냥 냉동실, 냉장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냉장고에 물건을 안 쌓아두는 그런 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호스텔에 이렇게 장기로 숙박을 할 때도 호스텔에는 공용 냉장고를 쓰잖아요. 근데 또 별로 저는 그런 거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 물건에 손을 안 댈 거라는. 그래서 그냥 건조된 식품 이런 것만 먹고, 아니면 그냥 잘 안 먹었어요. 뭔가를 사면 그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 재료 딱 먹을 만큼의 분량만 대부분 사고, 제가 음식 재료도 좀 일반적인 짐이랑 같이 취급하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해서 오늘 당장 먹고 싶고 내일 먹고 싶고 이런 게 아니면 굳이? 그러니까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 어디서 들었지? TV 보다가 본 것 같은데 어떤 연예인이 시어머니? 한국엔 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런 게 좀 잘 나오잖아요. 근데 뭐 갈등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이제 돈 잘 버는 며느리? 그래도 그분이 잘 안 하는 게 짜잘짜잘한 선물?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벤트 통장 만들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근데 그 연예인분이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선물도 진짜 가끔 가다가 크게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기억한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가끔 부모님을 도와야 할 때 이제 금전적으로,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항상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지원을 해줄 거면 한 방 크게 하라고. 짜잘짜잘 그 달달이 보낸 거 기억도 못하고 이제 점점 나중 되면 고마움 이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슬프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럴 때도 차라리 정말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크게 한 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그게 정말 대단한 건데 진짜 슬프게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잘 못 느끼고 이제 나중에 되면 좀 당연시되고, 물건을 사서 이제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막 집에 그냥 지나갈 때 보이게 되는 가구처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도 너무 매일 너무 자주 그렇게 자잘자잘 계속 도와주면 받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모르더라고요. 감사함을. 그런 것도 참 인생이 미니멀리즘이랑 비슷하네요. 미니멀리즘이 되게 똑똑한 방식인 것 같아요. 혹시 냉장고에 기억나지 않는 재료가 있다면, 혹시 검은 봉지로 쌓여져서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게 있다면 오늘 그거 펼쳐서 정리하고 이제 며칠간 먹을 음식 메뉴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